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지금 연일해서 계속 시장이 좀 변동성 강한 모습 보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따로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아침에 좀 일도 있었고 몸도 좀 안 좋아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급선무로 좀 보이네요. 근데 바닥을 예측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큰 손실이 뒤따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원래 바닥 예측을 잘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월 13일 이때는 폭락이 나온 이유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다음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냐, 5월 달에 보면 5월 4일 날 금리 인상 결과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900포인트를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850포인트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800포인트를 깨면서 내려왔으니까 750포인트 부분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트상 앞에 저항이 좀 지지 저항이 좀 800포인트, 750포인트 부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앞에 또 차트 또 지지 나온 곳에 보면은 763포인트 좀 부근인 것으로 또 확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닥을 체크했다고 볼 수도 있고, 750포인트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간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좀 모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심각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피 기준 정상적인 종목이 10% 오른 종목이 고려산업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진 전부 다 뭐 인버스 또는 파생 상품 들이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목이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몬 개별주죠. CS 베어링 무상증자죠. 앞타머 사이언스 얘도 개별주. QSI 마찬가지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누리호 관련 뭐 그런 것도 엮여 있지만, 어쨌든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THQ도 마찬가지죠. KC피드, 그 다음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식량 가격 인상, 곡물 가격 인상 이런 걸로 좀 올라오고 있죠. 퓨런티어, SAT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개별주 움직임이라서 지금 보면 섹터를 이루면서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횡보를 하는 장에서도 섹터를 이루면서 상각하는 종목이 하나 나오고 대장주죠. 그러면서 부대장주 20 몇 프로 또는 10% 후반대로 마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때 단기간에 85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때 이루었던 섹터들이 뭐였죠? 친환경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이렇게 쭉 움직였었는데, 원전은 좀 덜하지만 태양광, 풍력 위주로 움직이면서 가끔씩 수소 한 번씩 올라오고, 그다음에 삼성 인수합병 관련돼서 올라왔었죠. 원숭이 두창도 올라오긴 했지만, 원숭이 두창은 섹터를 이루면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원숭이 두창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왔었죠.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이 한번 또 섹터 이루면서 올라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섹터 이루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장까지, 5월 중순처럼 횡보하는 장까지 들어오려면은 단기간적인 바닥을 예측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수 기준
어느 정도 되냐? 763포인트, 750포인트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7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은 750포인트 또는 내일 또 반등이 나오거나 내일 모레까지 해서 좀 상승이 좀 이어진다 하면은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요런 관련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또 이렇게 되냐? 그 이유는 뭐 그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일 수도 있고, 아니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달에 시장 예상치처럼 0.75%가 정도가 나온다면은 이번에 나온 폭락처럼 그런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행보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박스권에 갇힌다든지 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나머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률 여러 가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웃돌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행보를 하며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쟁도 지금 장기화돼서 어느 정도 좀 무뎌졌죠. 전쟁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료, 뭐 공유, 뭐 가스 요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섹터를 봐야 되냐? 그거는 이제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몰리는 섹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섹터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요걸 띄워놓고 등락률이 좀 괜찮은 걸로 봐도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보면은 GSE,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한탑, 미래생명자원 요런 것들은 다 보면은 전쟁 관련이죠. 그래서 오늘 전쟁 관련주 위주로 또 돈이 들어왔는데 GSE 한일사료로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한일사료는 여기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계속 여기 박스권을 이루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만 좀 뚫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이슈는 끝났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즉 사료값, 곡물값, 뭐 가스, 유가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돈이 몰리는 섹터가 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수에 비해서 심하게 빠지는 편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장대 양복의 몸통값을 지켜주는 걸 보면은 종목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 위주 또는 개별주 위주로 좀 준비를 잘 하시면은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돈이 좀 들어온 뒤에 계속해서 상승분을 만들어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장대 양봉의 매물이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OCI를 봤으면 SDN도 마찬가지죠. SDN도 오늘 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요런 몸통값 자리 좀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루도 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